안녕하십니까. 주요 정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정치 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창당 추진위가 공동신당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우려했던 만큼의 내부 반발은 양쪽 모두 크게 없지만은 창당으로 가는 길목에는 곳곳에 복병이 널려 있어서 순항을 상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 정가레이더 시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주요 정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카페 매니저 정현진입니다. 커피가 다른 카페에 비해 퀄리티가 아주 좋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 경쟁은 지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질 낮은 원두를 그냥 서비스하는 커피숍이고 싶진 않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지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드 매장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커피라면 차라리 봉지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깊은 맛, 아늑한 공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이 7시 8분입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의 기자회견장입니다. 네,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입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지방선거 이전에 양 정치 세력 간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양당 기득권 독점 체제를 깨고 새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열망은 자초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누차 양당 독점 체제를 허무는 새로운 정치를 주창해 왔으나 결국 스스로가 기득권 독점 체제에 편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나 양 정치 세력의 합당 명분이 기간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고 정치의 다원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던 정당 공천제 폐지, 그 단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은 정치개혁은 뒷전이고 양 정치 세력의 생존 전략을 위한 정치공학적 합당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선거를 앞둔 정치 세력 간의 졸속적인 통합이 나왔던 한국 정치의 후과들을 이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향후 이분들로부터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의당의 천호선 당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 3시 중앙당사에서 이와 관련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호선 당대표는 원래부터 원칙도 내용도 없었던 안철수식 새정치의 종언을 고한 날이다. 결국 안철수 의원 본인은 그동안 혁파하겠다던 정치 기득권에 스스로 편승하여 자신의 정치적 꿈을 이루겠다고 헌 정치에 투항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진정한 새정치, 정치개혁의 열망을 이제 정의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움을 한층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역시 안철수의 새정치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앞에 맥없이 무릎을 꿇었다. 국민이 열망하는 새정치의 꿈은 실체가 확인되기도 전에 좌절되었다. 안철수 의원이 포기한 새정치는 이제 정의당이 책임있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향후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창당과 통합을 선언하면서 6사 지방선거 대진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한겨레 21의 김혜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6사 지방선거가 꼭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데요. 네. 이 분위기가 서서히 오르는 것 같죠? 예, 오늘이 3월 4일이니까 꼭 이제 석 달 남은 상황이죠. 네. 새누리당에서 출마를 한참 저울질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 이 남경필 의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그리고 이 원희룡 전 의원이 모두 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쪽으로 뜻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남경필 의원은 오늘 이 개혁파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죠. 이 경기도지사 선거 쪽으로 확실히 마음이 굳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김포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하죠. 이 유정복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부터 휴가를 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은 사퇴를 해야 되죠. 모레까지인데 아마 내일은 출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주 출신이죠. 원희룡 전 의원도 본인 얘기로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당이 어느 정도 환경을 만들어주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뜻을 지금 밝히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이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가 하게 될 이른바 빅매치라는 경선이 지금 이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에서도 남경필, 정병국, 원유철, 유정복 이렇게 경선이 어느 정도 컨벤션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에서 다들 지금 차출이랄지 이 총동원이랄지 여러 가지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출마 쪽으로 마음을 기울인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쪽도 새로운 후보군이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게 봐야겠죠. 야당 쪽도 마찬가지로 이 고심하던 후보들이 이제 좀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 애초 야권 통합 후보가 아니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지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시장 선거 야권 단일 후보를 기대했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에 어제 서울에서 안철수 의원을 만났죠. 네.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면 부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신당에 합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웬만큼 거론이 되던 인사들은 모두 후보로 나서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야권 통합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표현이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야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일종의 건곤일척 같은 그런,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는 시각도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번 선거가 일여대 다야, 다시 말해서, 야권 쪽에서는 표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도였는데 네. 통합선언 이후에 사실상 여야 1대1 구도가 된 거죠. 일단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인사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야가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다 또는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던 여당도 좀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선거가 되면은 선거에 나섰다 만약에
만에 하나 패한다 하더라도 유권자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유권자 지지층에서도 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뭐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일종의 정치 참여 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당 쪽도 뭐 그에 상응하는 일종의 결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좀 뭐랄까요, 뭐 선거판이 재밌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과 통합신당 지지율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후보들에 대한 지지 의향 조사에서는 더 줄어들어서 뭐 1, 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창당선언 직후,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내일신문과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이 13.1%, 새정치연합이 13.5%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네. 이 둘 합치면 26.6%죠. 그런데 만약에 통합신당이 통합해서 신당이 출범하게 될 경우에 지지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이게 단순 합계는 26.6이지만 34.3%로 뛰어오릅니다. 7.7%포인트가 높게 나타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반면에 새누리당은 기존 3자 구도에서는 38.8%였는데 이 40%로 늘어났는데 한 1% 남짓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3자 구도에서 1대1 구도가 되면은 야권에 유리하게 되는데요. 이 3자 구도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그런 경우가 차단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정부 심판 또 견제론이 힘을 얻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야당 쪽이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최대 수혜자는 단연 박원순 서울시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1대1 구도라는 점에서 2012년 대선 때 분위기와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당이 정말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을까요?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대선 때도 이 지지층을 고스란히 흡수를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모두 각각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지금 합치겠다는 선언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의 지지율은 단순하게 더한 것, 단순 합산보다는 더 높게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탈층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지지하겠다 이런 조건부 일탈층이 한 절반가량 있었기 때문에 이번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이 집토끼들이 돌아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쪽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이 이제는 한 2년 안철수 의원 행보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견고해졌고 현재 이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으로 선거 지형이 짜여지고 있는 만큼 쉽게 이탈하진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신당, 창당, 또 통합,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이 얼마나 매끄럽고 또 깔끔하게 진행되느냐의 과제가 중요해 보입니다. 통합 작업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당에서 새 정치가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이 신당의 중장기적인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3대3으로 꾸린 신당 추진단 회의가 열렸는데 통합 협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 회의에서는 큰 성과랄지 이런 게 없었다고 하죠.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하는데 네. 일단 양쪽이 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율이 바닥인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손을 잡은 데다가 이달 말이라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통합이냐 창당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통합이다.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창당이다. 이렇게 좀 방점을 찍는 부분이 다릅니다. 통합이기도 하고 창당이기도 한데 이 신당 창당 통합의 경로에 대해서 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약간의 의견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민주당은 양쪽에서 100여 명의 발기인을 내세워서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걸 토대로 가설정당을 만들고 가설정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신설합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비례대표 의석도 전부 다 승계를 하게 되고 국고보조금 같은 것도 선거를 앞두고 모두 민주당이 받던 걸 그대로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처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새정치연합 쪽에서 뭐 이걸 완전히 반대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창당 과정 자체가 국민들한테 좀 획기적이고 신선한 어떤 개혁이고 혁신이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이 해산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 새정치연합이 창당할 때까지 기다린 뒤에 통합해야 된다거나 이런 의견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당의 양쪽이 정책적으로는 결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정책적으로는 비슷하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이 그저께 내놨던 공동 발표문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복지는 여러 경제 주체들이 동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주의 노선을 견지한다라고 했고요. 네. 통일 안보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새정치연합 뭐 전부 다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신당도 그러면 이런 틀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정강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새정치연합이 대북 정책 같은 데서 그동안 민주당의 입장과는 좀 다른 내용을 요구하게 된다면 마찰일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 안에 있는 어떤 이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 평소 김한길 대표의 중도 노선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수습되고 정리될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5대5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대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해지게 될까요? 공동대표 제도로 가게 되는 겁니까? 뭐 앞으로 협상을 계속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이 당권 문제지 않습니까? 네.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공동대표 맡을 가능성이 뭐 가장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뭐 둘 중 한 사람이 대표를 맡을 수도 있겠죠. 대표가 되는 쪽은 일단 당권을 쥐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정치적으로 뭐 도약할 수도 있지만 또 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지도부의 임기도 쟁점인데요. 통상 정당 지도부 임기는 2년입니다. 이달 말부터 당권을 잡아서 이 새 지도부가 2년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면 2016년 4월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도 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 경선을 할 건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 후보들의 조직력과 경쟁력을 새정치연합 쪽이 당해내지 못하게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할 건지도 좀 고려해야 될 대목이고 정의당과의 선거연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 제한적으로 전략공천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5대5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신당 추진단 구성을 지금 3대3으로 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정치연합 쪽이 후보층이 좀 옅은 편이죠. 얇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염두에 둔 비율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통합 발표 이후에 양쪽의 분위기는 어떤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네, 어제 양쪽,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안철수 위원장의 이 새정치연합이 모두 이 통합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추인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뭐 이 3자 구도일 때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는 어떤 기쁜 분위기라고 할지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 뭐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의원총회 내내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1대1 구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가 나왔고, 뭐, 네. 이 두 세력의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김한길 대표는 어제 뭐, 근데 한편으로는 기초선거 후보자들을 탈당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대목에서 뭐 눈물을 지어 보이기도 했는데, 뭐, 어쨌든 민주당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어땠습니까? 네, 약간 좀 무거운 분위기인데요. 안철수 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 미리 상의드리고 충분한 의견을 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위원들 23명인데요. 안철수 위원장 이 설명을 듣더니 새정치의 가치를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이었는데 숙연하죠.
원내 2석을 가진 새정치연합이 126석의 민주당이 흡수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만장일치로 창당을 추인하기는 했지만 공동위원장단에서 김성식 위원장과 홍금명 위원장은 불참을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장은 독자 세력화를 주장했었죠. 이제 뭐 오랜 기간 홀로 근신하고자 한다면서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 홍금명 위원장은 시민사회에서 최근 합류를 했는데 앞으로 거취를 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은 신당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분위기겠죠? 그렇죠. 뭐 일단 지금 입으로는 맹폭격 중입니다. 묻지마 야합 연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해훈 최고위원은 안철수 의원식 새정치의 사망 선고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렇게 했고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는 더 강도가 높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다가 포기하더니 이제는 신당 창당도 포기해서 안 포기, 안 드롭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위기감도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진들이 대거 지금 광역단체장 도전에 나서고 있는 게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당 쪽에서 기초공천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금 통합 방침을 밝힌 건데 그 대안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제시한 상향식 공천도 다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네.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해서 지역별 순회 경선 방침도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위기감 속에서 당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21의 김혜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국가정보원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사실상 확인이 됐는데도 국정원과 검찰 쪽은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문서 조작 등을 통해 간첩을 만들어내고 검찰이 이에 동참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 아침 7시에 또 인사를 드리죠. 고맙습니다.